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 꽃샘추위가 물러갔습니다.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되찾겠고요. 당분간 추위 없이 봄 기운이 돌겠습니다. 다만 오후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날씨에 미미경 캐스터입니다. 네, 꽃샘추위가 드디어 물러갔습니다.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텐데요. 오늘 옷차림 조금 가볍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침 기온 포항 2도, 경주 영하 1도로 아직까지는 조금 쌀쌀한 기온이 감도는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포항 10도, 경주 11도까지 오르며 활동하기 수월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그만큼 크게 벌어집니다. 목도리나 얇은 가디건으로 체온 유지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후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가방에 작은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공기의 질은 좋지 못하겠는데요.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호흡기 관리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 많겠고요. 오후 한때 포항과 울진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영덕 1도, 포항 2도, 경주 영하 1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울진과 영덕 8도, 포항 10도, 경주 11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 독도에서는 가끔 구름 지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울릉도 4도, 독도 5도,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6도, 독도 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에서는 오후에 동해남부 먼바다를 제외한 전 해상에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봄 기운이 가득하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봄비 소식도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포항 북구를 여성 우선 추천 지역으로 정해 김정재 예비후보를 낙점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승호, 허명환, 이창균 후보는 밀실 공천으로 경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또 경주 선거구를 결선 여론조사 지역으로 정해 오는 14일과 15일 이틀간 여론조사로 김석기, 정수성 예비후보 중 한 명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도 63곳의 후보 명단을 발표했는데 포항 북구의 박창우 예비후보를 선정했습니다. 새누리당 관심 지역 중 한 곳인 영양, 영덕, 울진, 봉화 선거구와 경선 지역인 포항 남울릉 선거구는 발표가 미뤄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수학여행 안전 규정이 대폭 강화되면서 종전의 대규모 수학여행단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소규모 테마여행 형태로 바뀌다 보니 경주의 수학여행 관련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의 불국사 숙박단지. 200여 명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숙박업소 30여 곳이 밀집돼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전국 각지에서 온 학생들로 붐볐지만 수년 전부터 점차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학생이 보통 4월 달부터 6월까지는 있어야 되는데 안 오니까 이자를 내야 되니까 완전히 100% 적자가 아니라 아주 사는 게 문제가 됐다니까 지금은요.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년 단위의 대규모 수학여행 대신 체험 중심의 학급별 소규모 테마 여행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학여행을 다녀온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65%가 소규모 테마 여행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경주에 집중됐던 수학여행지도 전국 각지로 다양해졌고 대규모 숙박업소보다는 체험장 등 소규모 장소들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주를 찾는 학생들은 2012년 435만 명에서 점차 줄어 지난해 35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대규모 수학여행을 가는 학교는 학생 50명당 1명씩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 규정이 강화된 것도 소규모 테마여행이 늘어나는 원인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경주만 갔었잖아요, 주로. 지금은 다양한 곳을 많이 가고 있어요. 테마형 수학여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소규모 테마여행을 떠나는 학교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오는 201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포항 초곡지구의 초등학교 신설이 추진됩니다. 포항교육지원청은 지난 8일 경북도교육청 교육재정심사위원회에 가칭 초곡초등학교 신설 관련 심사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포항 흥해초곡지구는 전체 91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대규모 공동주택 수천 세대가 공급될 계획이며 예상 수용 인구는 17,000여 명에 이릅니다. 신설초 등 심사 요청은 도교육청 위원회 승인을 거친 뒤 다음 달 예정된 교육부 정기심사에서 설립 가능 유무가 결정됩니다. 기초 이론은 학교에서 배우고 현장 실습을 기업에서 하는 이른바 산학일체형 도제고등학교 3개교가 올해 추가로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는 경주공고와 포항 흥해공고, 영천 금호공고로 학생 105명과 38개 기업이 참여하게 됩니다. 도제학교는 1학년 때 대상자를 선발한 뒤 2, 3학년 2년간 학교에선 이론과 기초 실습을, 기업에선 현장 교육 훈련을 실시합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경산기계금속고가 처음 선정된 데 이번에 추가 학교가 정해지면서 학생들에겐 취업의 기회가 높아지고 기업은 맞춤형 인력을 뽑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지면서 고로쇠가 제철을 맞았습니다. 올해는 궂은 날씨 탓에 생산량은 줄었지만 대신 질 좋은 고로쇠 수액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이 강원도라고 불리는 죽장면입니다. 고로쇠 군락지는 이곳에서도 첩첩산중 깊은 산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로쇠 채취 작업은 힘들고 위험합니다. 수액 한 통을 채우기 위해서는 가파른 산비탈을 수십 번씩 오르내려야 합니다. 고로쇠 자생하는 데가 전부 악산이고 돌밭이고 큰 험한 곳에만 자생합니다. 그리고 이 채취하는 데 과정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거. 이렇게 높고 가파른 산의 경우 봉지를 아래로 운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고로쇠 나무에다 직접 호스를 꽂아 수액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고로쇠는 2월 말부터 3월 말까지 짧은 기간에 생산되는데 비가 오거나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일교차가 크지 않은 날은 고로쇠 나무가 수액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올해는 궂은 날이 많아 생산량은 예년의 60% 수준으로 줄었지만 향이 짙은 질 좋은 수액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좀 커서 그런지는 몰라도 금년에 채취한 수액들이 굉장히 신선하고 당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육지보다 당도가 높고 톡 쏘는 인삼향의 특징인 우산 고로쇠도 제철을 맞았습니다. 우산 고로쇠는 3월 20일이면 생산이 끝나기 때문에 고로쇠를 맛보려면 서둘러 주문해야 합니다. 가격은 1.5리터짜리 12개가 들어있는 한 박스에 5만 원이고 죽장 고로쇠는 택배비 5천 원, 울릉도 우산 고로쇠는 택배비 10,000원이 추가됩니다. 제철을 맞은 고로쇠 산지에서는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고로쇠 축제도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북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국가지정 수출단지 13곳과 경북도지정 수출단지 31곳에서 2,200여 곳의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수출 전 잔류농약 검사를 합니다. 이를 위해 질량 분석기 등 최신 분석 장비로 320개 성분을 동시에 분석하는 등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를 지원합니다. 또 경북농관원은 수출단지별 13개 전담 지도반을 편성해 검역본부와 합동으로 수출농가 교육과 현장 지도도 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 도발에 맞서 해외 홍보와 독도 교육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달 31개국 재외문화원장 회의에서 독도 홍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앞으로 관광공사 31개소 해외지사와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 체류 외국인 오피니언 리더 500여 명을 선발해 독도 탐방 기회를 주고 세계 15개국 60여 명의 사진작가를 초청해 독도 수중 사진 촬영 대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독도 박물관을 리모델링해 오는 12월에 재개관하고 독도 의용수비대 기념관을 건립해 독도 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의회가 오늘부터 12일간 안동 예천 신청사에서 첫 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내일과 모레 도정 질문을 시작으로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신청사에서는 해외 출석에서 안건 상정, 표결 처리까지의 모든 회의 진행이 종이 서류 없이 전자회의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경주의 첫 공립미술관인 솔거미술관 개관 후 전시장을 찾는 많은 관람객들이 날아가는 새들도 속였다는 솔거의 소나무 그림은 어딨냐고 묻는다는데요. 신라시대의 전설적인 화가 솔거의 그림은 남아있지 않지만 우리 시대 유명 소나무 작가들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합니다. 차가운 눈 속에서 올곧게 선 소나무. 정문화처럼 풍경을 재배치해 소나무가 있는 가장 완벽한 풍경을 그려냅니다. 10년 넘게 소나무를 그려온 경주 출신의 소나무 화가 장희규의 작품입니다. 다 같은 소나무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삼릉과 불국사의 소나무 그리고 울진의 금강송이 다릅니다. 소나무를 담고 싶어 소나무를 그린다는 구명본 화가의 작품에선 노송에서 뿜어나오는 강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신라 천년 고도인 경주에는 유적지 주변에 소나무가 많이 있어서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 소재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소나무를 주제로 작업하는 6명의 명망 있는 작가를 초대해서 솔거미술관 개관 이후 경주미협이 두 번째로 마련한 기획전으로 소나무 작가 6명의 작품전을 7월 3일까지 릴레이로 진행합니다. 이 밖에도 경주민화협회 창립전이 경주 서라벌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열리고 신의주 도예가의 차사발, 밥사발, 국사발전이 포항시립중앙아트홀 전시실에서 2016 신춘음악회 봄나들이가 경주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김가영입니다. 포항시립예술단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간 경주 안동 영덕에서 순회 연주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립예술단은 상생과 발전을 위해 오는 17일에는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형산강 프로젝트 성공기원 신춘음악회를 열고 18일에는 안동 예술의 전당에서 신도청 개청 축하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또 오는 19일에는 영덕군 예주문화예술회관에서 동해안권 상생발전 기원 신춘음악회를 각 지역 합창단과 함께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영덕 대게축제가 오는 31일부터 나흘 동안 강구항 일대에서 열립니다. 영덕 대게축제는 한국 관광의 별로 선정된 강구 대게 상가 거리를 중심으로 대게 낚시와 경매, 시식, 지역문화재인 월월이청청 공연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마련됩니다. 영덕군은 관광객들이 축제장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KTX 포항역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학교 안팎의 체육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심신이 조화로운 건강한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학교 스포츠 클럽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자율체육 활동을 장려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내 체육 인프라 구축에 예산을 지원하고 학교 운동부 선진화 계획을 세워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발만 동동 구르면서 무작정 기다려본 경험 있으실 텐데요. 대구 지역 5개 대형 병원 응급실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으려면 평균 10시간을 넘게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영남대학교 병원. 지난해 이 응급실을 찾은 중증 응급 환자는 수술이나 입원을 위해 12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지난 2014년 8시간 30분에서 1년 만에 3시간 이상 늘어났습니다. 응급실에 오는 환자에 비해 응급 병상이 부족한 이른바 응급실 과밀화 지수도 크게 증가해 2014년 전국 27위에서 지난해 14위로 훌쩍 뛰었습니다. 다른 지역 병원들 역시 마찬가지. 대구의 5개 대형 병원 응급실이 전국 평균보다 4시간 정도 긴 10시간 이상 기다려야 했는데 이 중 4곳이 전국 20위 안에 드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경북대병원은 환자들이 간이 침대나 바닥에서 기다려야 하는 응급실 과밀화 지수가 100%를 넘는 등 응급병상 부족 병원에 4곳의 지역병원이 전국 20위 안에 포함됐습니다. 의료시민단체에서는 병원들이 돈벌이를 위해 급하지 않은 외래 환자들까지 응급실을 거쳐 입원이나 진료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근본 원인으로 꼽습니다. 이 때문에 정작 응급 환자들의 치료가 늦어지게 될 뿐더러 최근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같은 감염병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종플루 계절 인플루엔자 환자가 응급실로 오면은 현재
병원 응급실에는 어떤 격리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메르스 때 문제를 제기했던 이런 것들이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때도 이제 메르스 때 문제가 됐던 침상간 간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전혀 옛날과 변함이 없고. 보건복지부는 대형 병원 응급실 과밀화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권역 지역응급센터 및 상급 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방패장에 있는 경주 지역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공단은 최근 방패장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방패물 반입 수수료가 연평균 최대 12억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역 특산품 협동조합과 교육사업 등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패물 1드럼이 반입될 때마다 63만 7,500원의 지원 수수료가 발생하며 이 가운데 75%는 경주시에, 나머지는 환경공단에 들어갑니다. 경주시는 국가안전대진단 사업의 하나로 민간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일반 아파트와 생활공원 등 경주 지역 262개 놀이터로 1단계로 관리 주체가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시설에 대해 2단계 점검을 실시합니다. 특히 놀이시설 주변 위해 요소를 제거하고 파손이나 변형 등 불량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의무 이행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 조치 명령도 내릴 계획입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현장 점검 지원단을 꾸려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원단은 장학관과 변호사, 장학사 9명 등 11명으로 구성해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문제 해결에 나섭니다. 또 신학기 학교 현장 점검, 컨설팅 지원 등 학교폭력 예방 활동도 펼칩니다. 경상북도는 교통이 불편한 오지산간 농어촌을 직접 찾아가는 지정 민원 현장 방문을 확대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이 민원팀을 구성해 교통이 불편한 오지산간 농어촌에서 토지 민원 업무를 직접 상담하고 접수합니다. 현장 방문은 지역별 순회 계획에 따라 반상 회보와 마을 방송으로 방문 일자를 알려주는데 지난해 지적 측량 신청 187건, 지목 변경 합병 등 토지 이동 신청 1,120여 건을 접수해 처리했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산림청이 화석연료를 대체한다며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저탄소 녹색마을에 여전히 기름 보일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53억 원이 들어갔는데 혈세만 낭비했습니다. 정윤호 기자입니다. 산림청이 지난 2012년 봉화 서병리에 조성한 산림탄소 순환 마을입니다.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취지였습니다. 버려지는 폐목재로 보일러를 돌려서 106가구에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의 난방용 보일러는 지난 겨울부터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기름 보일러를 쓰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좀 많이 내리는 바람에 그 타산이 안 맞아서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 기름값보다가 더 많이 드니까 그 금전 관계 때문에 지금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와 지방비, 주민 자부담까지 모두 53억 원이 들어갔는데 겨울이 4번 지나는 동안 2번밖에 쓰지 못했습니다. 준공 당시 산림청은 이 마을에서 연간 이산화탄소 380톤을 감축하고 7천만 원의 화석연료 대체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탄소 저감과 화석연료 대체는커녕 혈세만 날렸습니다. 산림탄소 순환마을을 정상화하려면 또다시 혈세가 들어가야 합니다. 대체 에너지 시범 사업으로 가동을 하였으나 최근 유가 하락으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부에서 차액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여 계속적으로 가동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청과 경상북도 봉화군이 모두 생색을 냈던 전국 최초의 산림탄소 순환마을은 이제 모두가 외면하는 애물단지로 변했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경상북도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영천시 고경면에서 경주시 현곡면을 연결하는 남사제를 터널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모두 270억 원을 투자해 2.8km 구간에 터널을 설치하기로 하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올해 안에 실시 설계를 하고 내년부터 편입 토지 보상을 한 뒤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도로는 지난 2009년 12월 마을 노인 30명을 태운 관광버스가 48m 언덕 아래로 굴러 18명이 숨지는 등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지만 예산 부족으로 공사가 미뤄졌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하반기 동안 지역의 일자리 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5개 시군을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이번 시상에서 외국 투자기업 유치에 성과를 거둔 영천시가 최우수상을 받았고 강소기업 5개 업체 유치로 180명의 고용을 창출한 포항시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경상북도는 시군별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도와 취업 지원 실적 등 6개 분야 12개 항목을 평가했습니다. 네, 꽃샘추위가 드디어 물러갔습니다.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텐데요. 오늘 옷차림 조금 가볍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침 기온 포항 2도, 경주 영하 1도로 아직까지는 조금 쌀쌀한 기온이 감도는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포항 10도, 경주 11도까지 오르며 활동하기 수월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그만큼 크게 벌어집니다. 목도리나 얇은 가디건으로 체온 유지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후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가방에 작은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공기의 질은 좋지 못하겠는데요.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호흡기 관리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 많겠고요. 오후 한때 포항과 울진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영덕 1도, 포항 2도, 경주 영하 1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울진과 영덕 8도, 포항 10도, 경주 11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 독도에서는 가끔 구름 지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울릉도 4도, 독도 5도,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6도, 독도 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에서는 오후에 동해남부 먼바다를 제외한 전해상에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봄 기운이 가득하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봄비 소식도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